자,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약수물 같은 데다가 뭐 오물이나 동물들을 섞어서 못 먹게 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공중의 건강이고 추상적 위헌범이죠. 음용수 사용 방해죄,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 깨끗한 물에다가 오물을 혼입해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죠. 우선 이 음용수 사용 방해죄가 되려면 객체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여야 돼. 즉 불특정 다수인이 먹는 물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내가 먹으려고 또는 학생이 먹으려고 또 컵에 있는 물은 이건 음용수가 아니야. 적어도 여럿이 먹어야 되는 물이어야지. 보통 이제 약수물, 옛날에 이제 펌플물, 음물물인데 요즘엔 거의 다 수도잖아. 수도 음용수 방해죄는 더 무거운 범죄 따로 있어요. 보통은 이제 지금은 수도 아니면 다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물물 좀 있고 보통은 약수물. 따라서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반복 사용하는 거고, 따라서 계곡에 흐르는 물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이나 컵에 받아놓은 물, 이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A가 B가 주문한 커피에 잿더리를 떨어버린 경우 A의 죄책은 뭐냐? 이건 무슨 죄라고 그랬나? 이건 손괴죄이지 음용수 사용 방해죄가 아니야. 2가지가 말이 안 돼. 첫째는 설사 여러 명이 먹는 거라 하더라도 맑은 물이어야지, 커피 같은 청량음료 같은 것들은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용수가 되지도 않거니와, 된다 하더라도 혼자 먹으려고 놔둔 건 이건 공중의 음용이 아니거든. 공중의 음용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조만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죠. 불탄일, 부처님 오신 날, 저기 조계사에서 엄청 커다란 이 물탱크에다가 주스를 하나 가득, 아니면 호박, 수박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또라이 하나가 또 여기다 불교들이 설친다고 사탄들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똥물을 집어쳐넣었다. 똥을 한 바가지 집어쳐넣었어요. 얘 무슨 죄야? 음용수 사용 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물이었다면 모를까? 이거 수박 주스라면 이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용수 사용 방해죄는 안 되고, 그 대신 손괴죄만 되는 거지. 한편 다음 페이지에 음용수 유해물 혼입죄는 그냥 오물 정도가 아니라 독극물 같은 걸 넣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요. 4. 수도 음용수는 이건 여러 사람이 주로 많이, 인천은 어디 물을 먹나? 주안 인천은 팔당물인가? 팔당일 거예요 아마. 수도권은 팔당물이 노량진 정수장, 지금 노량진 정수장 없어졌나? 팔당물을 먹을 겁니다. 바로 그 수도 음용수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먹는 물이야. 그래서 일반 음용수보다 형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고, 하물며 5. 수도 음용수에다 독극물 같은 유해물을 혼입하면 더 무겁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다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그러다가 독극물을 넣은 음용수를 먹고 사람이 죽고 다친다면 이거 음용수 혼독치사상죄고, 수도 불통죄, 이건 수도를 시설 등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수도 불통죄가 성립되면 손괴죄와 상상적 경합이다. OX, X야. 이미 손괴는 수도 불통죄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입니다. 마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 한 폭행협박죄가 따로 성립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서 참 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은 많아. 그냥 인도 쪽으로 승합차를 인도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인도에 가던 사람을 애고 뭐고 한 10명 죽었다고 하죠. 8명인가?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죠. 자, 이때 고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 미필적 고의,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차를 인도로 몰아서 사람을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는 거야? 확실히 죽지. 그 수십 명을 깔고 지나가면 수십 명 중에 틀림없이 죽는데 8명이 죽을지 15명이 죽을지 3명이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 요걸 뭐라고 그랬어? 이런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고 그랬죠. 결과는 확실하게 발생하는데 결과 발생에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거. 미필적 고의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미필적 고의고, 죽기는 확실히 죽는데 2~3명이 죽을지 3~4명이 죽을지 7명이 죽을지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불렀고, 그놈이 바로 개괄적 고의야. 살인죄 몇 개? 8명이 죽었으면 살인죄 8개에 무슨 경합? 무슨 경합이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타다다다다 부딪혔으니까 8피가 되겠지만 차로 그냥 쫙 밀어버린 거. 이거 상상적 경합이 되고요. 살인죄 8개 상상적 경합. 왕창 밀어버렸으니까. 혹시 한 명씩 치고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서 막 쳐버렸다면 실경이 되겠지만, 사람 여럿이 있는데 그냥 차를 쫙 밀어버렸다면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사건에도 있어서 대전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탈취한 다음 기동대 일개 소대가 쉬고 있는 곳으로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기동대원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죽은 기동대원에 대해서는 살인, 중상을 입은 사람은 살인 미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예가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하여간 또라이들은 많아. 예. 한편 아편에 관한 죄, 바로 아편을 흡식, 처먹거나 아편 흡식 기구를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의 건강이 보호법이기고,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먹으면 건강이, 소위 이제 마약을 먹으면 대부분 뇌가 치매에 걸리거나, 또는 엑스터시 같은 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엑스터시 많이 먹으면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돼. 마비가 돼가지고. 엑스터시 같은 것들은 요즘 유행하는 게 바로 프로포폴 많이 먹죠. 바로 그런 마약 등을 먹으면, 마약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망가져가지고 그냥 중환자 되는 겁니다.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이기로 하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아편전쟁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마약류 범죄는 엄청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여간 500g 이상이 무조건 사형. 500g인가 300g 이상은 무조건 사형이야. 걔들은 또 사형도 구덩이 파놓고 그냥 뒤에다가 그냥 총 막 빵빵 쏴. 공개처형 막 하잖아요. 쌀벌합니다. 그 다음 아편 흡식이나 장소 제공죄. 아편 흡식죄는 말 그대로 아편 처먹는 범죄고, 장소 제공은 아편을 흡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범죄입니다. 이때 흡식 장소 제공죄는 1번의 두 번째 줄,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 장소를 제공, 빨간 동그라미하고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돼. 이익 취득 못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점에서 비교해놓고 요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개장만 하면 성립되고 이익 취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개장만 하면 성립되는 거고, 비슷해. 장소를 제공하는 범죄는 비슷한데, 아편 흡식 장소 제공죄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해야만 기수입니다. 그러나 이건 장소 제공과 동시에 그냥 도박개장죄 성립되는 거예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수라고. 그 다음 3.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목적 소지죄. 아편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범죄죠. 특히 판매 목적 소지죄는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7번 단순 소지죄에 비해서 아편 등 소지죄에 비해서 뭐 목적,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목적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 아편 흡식기. 이번에는 아편이 아니라 아편을 흡식하는 도구죠. 아편 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목적 소지죄. 5. 세관 공무원이 아편 수입을 오히려 적발해야 되는데 이걸 수입을 지가 하거나 수입을 하는 걸 허용하는 범죄. 보통 이제 수입 허용죄는 일종의 방조에 해당되는 거지만 뭐 방조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수입 허용죄라는 별도의 구성 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상습 아편 흡식죄. 이건 상습성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 마지막 아편 등 소지죄는 단순 소지입니다. 그다음 사회 도덕에 관한 죄, 성풍속을 해한 죄.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 거기 나와 있죠. 간통죄는 이건 폐지됐죠. 2015년도에 폐지돼서 간통은 지금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 막 해도 괜찮나 법적으로? 형법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뭐 민법적으로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보호법익, 음행매개죄와 음화 등의 죄, 공연음란죄 전부 요 보호법익이 조금씩 달라요. 음행매개죄는 선량한 성풍속, 음화 등의 판매죄는 뭐 선량한 성풍속뿐만 음행매개죄는 선량한 성풍속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유까지 포함되지만 음화 등의 판매죄는 이건 성풍속만 보호법익이 됩니다. 보통 추상적 위헌범이고. 다음 페이지 음행매개죄,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주체 제한이 없고 심지어는 부모, 남편, 보호감독자도 요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미친 년놈이 자기 두 딸을 티켓다방 여정업원으로 쓴 인간들이 있어. 티켓다방이 뭐예요? 경찰이 될 사람이 티켓다방 모르면 안 되지. 티켓다방이 뭐예요? 커피를 티켓 끊고 먹는 다방입니까? 티켓 끊고 먹지. 티켓이 바로 성매매 티켓이에요. 모텔에다 배달해주고 그 대신 이제 값이 비싸지. 커피값이 성매매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성매매를 하는 곳이 티켓다방인데 자기 두 딸, 나는 의붓딸인 줄 알았어. 친딸이야. 친딸을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써. 아 정말 인생이 슬펐어. 정말 인생이 슬펐어. 설사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해도 뭐 만사 제껴두고 가가지고 그놈의 집에 데려다가 다리몽댕이를 불어놓던가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갖다 집 부모가 친부모가 쓰는 미친 것들이 어디 있어. 무슨 죄? 음행매개죄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성매매 처벌법. 객체는 미성년이나 음행에 상습 없는 부녀이고 행위는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하는 겁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유의 영리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이 A와 B녀를 소개시켜줬더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꽃이 튀어났는지 그날 밤으로 그냥 모텔 가서 그냥 관계를 해버린 거야. 음행매개죄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그건 소개팅이지. 음행매개죄가 되려면 돈 받고 매개를 해야 이게 음행매개지. 그냥 소개팅 했는데 둘이 불 붙어가지고 그날 모텔에 갔다고 해서 음행매개죄 안 되는 거예요. 한편 음화 등의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세, 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나눠주거나 판매, 돈 받고 팔거나 임대, 돈 받고 빌려주거나 공연이 전시, 보여주는 거 또는 상영, 이건 상영 알죠? 영화관에서 이 상영하듯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뭐 상영을 하는 겁니다. 구성요건의 객체, 음란한 문서도와 필름, 기타 물건이고 여기서 음란이란 뭐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물건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갈수록 음란의 개념이 조금 너그러워지죠. 한편 학술서나 예술작품은 음란물이 아니지만 단 아무리 학술서나 예술작품이라도 뭐 디귿 상대적 음란 개념 그 별도의 목적으로 별도로 요거 공개하면 요거 음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바로 고야의 나체마야라는 명화는 뭐 당연히 명하고 음란물 아니지. 그러나 이 그림을 어디다 성냥갑 위에 찍어가지고 팔 때 그 성냥갑에 찍혀있는 나체마야는 이건 뭐
엄연히 음란물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명화라도 뭐 그걸 찍힌 위치, 용도, 목적에 따라서 뭐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너 살짜리 아이들한테 뭐 명화를 보여주면, 이 나체 마야나 이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아주 평안한 표정을 짓는데, 포르노를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찡그린데 벌써. 아무것도 모르는 서너 살짜리 아이가 명화를 보면 평안한 표정을 짓는데 포르노 그림을 보여주면 미간을 찡그린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로 그래서 이 아무리 명화집에 있는 그림이라도 성냥갑에다 영리 목적으로 찍어가지고 팔면 이건 음화 제조 판매죄 성립되고요. 한편 2번 우리나라 공연심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영화 작품 시방신가 왜 그 남자 반 여자 반인 그 인간이 옛날 조선시대에 여자들하고 올려다니면서, 그래도 남자 성기가 있으니까 그 여자들하고 뭐 온갖 음행을 일삼은 시방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공연심리위원회에서 뭐 상영 허가가 났으니 뭐 음란물은 아니지만 뭐 그 시방지의 중요 장면, 야한 장면만 뽑아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다면 그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이거 뭐 포스터는 음란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텔에다가 뭐 포르노 DV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이거 음란 동영상 포르노를 보도록 했다면 이것도 뭐 음란물 관람죄, 상용죄에 해당됩니다. 기타 물건, 음반, CD롬 다 포함되고요. 우리 판례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 남성 성기 확대 기구 뭐 이런 것들은 음란물로 안 봅니다. 한편 여성용 자위기구가 아니라 남성용 자위기구는 이건 음란물로 봤죠.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거야. 아니 여성 자위기구는 당연히 남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남성 자위기구는 뭐요? 여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건 음란물, 아니 똑같은 성기면 남자 성기건 여자 성기건 다 음란물로 봐야지 여자 성기는 음란물이고 남자 거는 아니라는 이런 황당한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똑같은 남성 자위기구라도 이거 음란물이 안 된다고 한 판례가 나왔어. 최근에 똑같은 여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음란물 아님.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해서 얼핏 보면 진짜 여성이 하의를 벗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거고, 이건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해놓고 여기다가 새까맣게 그냥 네모나게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모양만 여성 이 엉덩이 허리 부분을 묘사하고 여기다 까만색을 표시했는데 딱 봐도 가짜라는 게 금방 티가 날 만큼 조잡한 모양. 요 조잡한 모양은 이건 딱 봐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음란물이 아니지만 딱 봐도 진짜처럼 보인다면 이건 음란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맨 아랫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즉 조잡한 수준이라면 이건 음란물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 메뉴의 첫 번째 판례도 시험에 나왔죠. 바로 음란한 컴퓨터 파일, 두꺼운 글씨,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팔아먹은 거, 이거 음란물 판매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왜? 음란물이라면 조문상, 유추해석,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파일은 문서도 아니고 도화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까 이걸 음란물이라고 해석하면 유추해석이거든. 그래서 이건 음란물 판매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2번 음란의 개념은 그냥 딱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 이거 음란물이라고요. 한편 그 1번 판례 그 옆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최근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서 바로 음란한 문서 도화가 아니라도 이 컴퓨터 파일, 이런 컴퓨터 파일 등을 전시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따라서 1번은 이때 당시는 무죄지만 지금은 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음란물 판매죄 있어요. 그 컴퓨터 파일 같은 거 파는 거 이제 신설됐어. 이제는 처벌돼.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이제는 처벌됩니다. 꽤 오래됐어.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처벌돼요. 그 다음에 3번, 4번 아까 얘기했던 뭐 남성용 자위기구가 하나는 음란물이라고 하고 맨 아래 거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조잡해가지고 가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정도. 행위는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고요. 공연 전시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음화 등의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그런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소지, 수입, 수출하는 범죄고요. 공연 음란죄, 이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사람들의 뭐 성욕을 자극, 흥분케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행위죠. 만일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뭐야?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뭐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의문인데 한 2, 3주 전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앞에 가는 여자가 치마를 좀 짧은 걸 입었는데 뒤에가 뻥뻥뻥뻥 막 뚫린 거야. 거의 그냥 다 보일 지경이야, 팬티가.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아가씨가 속치마를 이걸 거치마로 착각하고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앞에 봤더니 앞은 안 뚫렸더라고. 근데 뒤에는 거의 뚫려서 뭐 그냥 다 보일 지경이야.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다 뚫렸으니까, 뻥뻥뻥뻥 뚫렸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조금 관대한 사람인데 속으로 저 속치마를 거치마로 잘못 산 거 아니야 저 아가씨?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뭐 팬티가 정말 다 노출될 정도라면 이건 경범죄 처벌법은 될 수 있어. 경범죄 처벌법.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의정부에서 7, 8년 전에 전철을 타는데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지금은 저 소요산까지 가지면 의정부가 마지막이었거든. 그냥 앉아가 오는데 떡 앉았는데 맞은편에 한 30대 후반 여자가 앉더니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조심도 안 하더만 그냥 쫙 벌리고 앉아있어. 양쪽에 젊은 남자애 둘이 앉았는데 그냥 다 보여. 팬티가 조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보여. 다. 옆에 젊은 애가 신음소리 내더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하도 심란해가지고 다 보이는데 어떻게 시선을 줄 때가 마땅치 않아. 마침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노트북 펴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고 그랬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였는데 공연음란죄 돼? 안 돼? 안 돼. 성기가 보였다면 모를까? 팬티 정도 보였다면 바로요 경범죄 처벌법. 그럼 어느 정도가 공연음란죄냐? 바로 뭐 2번 판례부터 봅시다.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친 여성 누드 모델이 소위 바디를 밀가루로 바디 페인팅을 했어. 그래놓고 요구르트 선전이 끝난 뒤에 이 요구르트가 좋다고 하면서 그 밀가루를 갖다가 우유나 요구르트를 부어가지고 다 지워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 다 노출됐을 거 아니냐고. 요거 뭐야? 요건 공연음란죄야. 음모와 이런 것들이 가슴 음모가 그대로 노출됐으니까 요거 공연음란죄 인정됐어요. 그 모델들 3명인가 4명이 다 끌려가가지고 약식으로 기소돼가지고 1인당 벌금 500, 400 이렇게 다 벌금 물었어요. 이 여자들이 이날 받은 일당이 20만 원인가 받고 했는데 20만 원 받고 500만 원 벌금 냈죠. 이건 요구르트 회사에서 그거 알아. 그러면 걸린다는 거 알아. 그 대신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방법 있잖아. 그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500만 원 벌금 대신 납부해주고 그리고 별도로 20만 원 광고료, 모델료 따로 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건
누드 모델이 밀가루를 벗겨내고 그대로 음모까지 노출했다면 이건 공연음란죄예요. 바로 밑에 판례, 역시 유명한 중부고속도로에서 소위 운전자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자기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항의 차원에서 홀라당 벗고 그 자리에서 누워버린 거야. 주변에 사람 그렇게 많은데 홀라당 벗고 뭐 그냥 누워버린 거야. 공연음란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성기가 다 노출되고 이거 공연음란죄 성립된 거예요. 한편 1번 봅시다. 1번 판례는 이건 뭐 A, B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A한테 좀 심한 욕을 한 거야. 이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A가 술 좀 먹었거든. B가 다투다가 A한테 술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냐? 술버릇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애가 술 취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잠깐 멍 때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B는 가버렸고 가만히 보니까 열받거든. 그래서 B 가게에 가가지고 마침 B는 없고 B녀의 딸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똥구멍으로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똥구멍으로 술을 먹는지 어디 똥구멍에다가 술을 부어라 이놈아. 그러면서 문을 열고 엉덩이를 까고 B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내보인 거야. 자, 이거 공연음란죄 된다 안 된다? 안 돼. 첫째는 뭐 지 하나만 있은 데다가 또 뭐 성기를 노출하진 않았어. 뭐만 엉덩이만 깐 거야. 앞부분은 안 까고 엉덩이만 까고 요 엉덩이는 조금 혐오스럽긴 하지만 뭐 성기를 직접 노출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혹시 아까 얘기했던 뭐 경범죄처벌법상 저건 될 수 있어도 요 정도를 가지고 공연음란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엉덩이 까고 똥구멍에 술을 부어보라고 소리 지른 거 요거는 공연음란죄 안 됐습니다. 한편 마지막 판례가 조금 중요한 게 자, 여자가 혹시 어깨끈을 웃도리를 다 벗고 브래지어 어깨끈을 여기까지 내리고 가슴이 그냥 거의 보일락말락 하고 있다면 이거 뭐 공연음란 돼 안 돼? 되지. 그런데 공연음란죄는 공연이 해야 되거든. 소위 그런 술집을 뭐라 그래? 홀딱쇼 하는 술집. 그래서 고객 서너 명이 있는 데서 홀딱쇼를 했다 합시다. 홀랑 벗고 공연음란죄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고객 몇 명이 보는 앞에서 홀딱쇼를 했으면 이건 공연이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 이건 공연음란죄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주한역 앞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그냥 공연음란죄고 주한역 앞에서 바로 뭐 브래지어를 여기까지 끈을 내리고 이거 거의 보일 듯 말 듯 했다면 이거 공연음란 될 수 있거든. 근데 술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거든. 그래서 술집에서 이런 뭐 홀딱쇼를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 풍속영업에 관한 법이 좀 줄여서 풍속법이 이거 뭐 요러는 음란영업을 하는 것을 요걸 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때의 음란영업이란 뭐 공연음란 정도에 이르지만 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요걸 처벌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정말 홀딱쇼를 한 건 이건 뭐 풍속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술집 여자가 브래지어 끈을 내리고 마치 가슴이 보일 듯 말 듯 한 걸 가지고 이걸 뭐 음란 영업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음란 영업 안 돼. 이게 주한역 광장에 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그거 홀딱쇼도 아니고 원래 이 풍속영업법이 바로 그 홀딱쇼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옷도 안 벗고 그냥 브래지어가 노출될락 말락 이 정도 했다면 이건 음란 영업이라 볼 수는 없다.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야한 영업을 했지만 이건 음란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판례 다음 페이지에 나이트클럽에서 여자 무용수가 뭐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하면서 성기가 노출됐는데 이거 뭐야? 모조성기입니다. 근데 모조성기가 뭐 비교적
디테일해가지고 딱 봐도 진짜 성기처럼 보였다면 이건 공연음란죄 성립돼. 아무리 모조 성기를 하더라도 이건 음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 중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도박죄는 알다시피 필요적 공범이죠. 혼자서 뭔 도박을 하나? 최소한 2인 이상은 있어야지.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입니다. 옛날에는 그 조문 위에다가 쓰세요. 옛날엔 조문이 제물로서 도박을 한 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물로서 지워버리고 도박을 한 자, 이걸 도박을 한 사람은 이렇게 바꾸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올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도 약간 올라갔죠. 다음 페이지에 행위는 도박이고 도박이란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걸 도박이라고 합니다.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 내기 골프, 내기 바둑 이런 것들도 다 도박이에요. 편면적 도박은 사기 도박이죠.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도박자한테만 사기죄가 되고 상대방은 도박죄 안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줄 긋고 도박죄 안 됨 이렇게 해놓으세요. 초짜들 대부분 A가 B를 사기 도박하면 A는 사기죄, B는 도박죄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건 B는 도박죄 안 돼요. 왜?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승패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승패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승패가 이미 조작이 된다면 이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이건 사기일 뿐이지. 그래서 실제 한참 이제 테헤란 거리에서 소위 중소 벤처기업들 육성하고 할 때 벤처기업 사장 하나가 상무하고 회사가 망해갈 무렵에 요 갑을 등쳐먹으려고 상무가 골프 고수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편을 먹고 골프를 쳐. A, B가 한 패, 을과 갑이 한 패. 근데 얘는 골프 고수이기 때문에 얘가 승부를 조작해. 대충 한 4대 6 정도 아니면 7대 3 정도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심심한데 내기를 합시다. 맨 처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이 인간이 수억을 잃었어. 수억. 근데 이 자식들이 쪼잔한 것들은 어디 가나. 수억을 잃었으면 나 너무 잃어서 허무하니까 조금이라도 돌려달라. 그래서 한 몇천 돌려줬으면 일이 없었을 텐데 얘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갑이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거야. 우리 도박했다고.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얘는 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라 사기지. 사기죄 공동정범입니다. 그래서 얘가 고수니까 3대 7을 7대 3으로 뒤집어 버려. 그리고 100만 원, 1,000만 원씩 할 때 10만 원 걸 때는 이기게 해주고 100만 원, 1,000만 원 걸면 얘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지. 이건 그냥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또 기수시기와 실행의 착수시기 둘 다 시험에 나왔어. 기수시기가 도박행위에 착수한 때인데 실행의 착수가 왜 없어? 실행의 착수도 똑같아요. 패 돌리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고 패 돌리기 시작할 때 이미 기수입니다. 승패가 결정됐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박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냐? 도박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도박죄 기수 시기는 뭐냐? 승패가 결정된 때 또 패 돌리기 도박을 시작했을 때 정답이 또 도박을 시작했을 때야. 똑같아. 그때 시험 본 학생들이 지난번에는 실행의 착수시가 도박행위를 시작할 때니까 기수시기는 그 다음 최소한 승패가 결정되거나 재물의 득실이 이루어졌을 때겠지 하고 그거 찍은 학생들 많아. 똑같습니다. 도박죄는 미수가 없어요. 위법성 조각사유 오락정대에 불과하면 도박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서 점백 고돌이 정도 요거 도박죄 안 됩니다. 일시오락의 판단 기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변호사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점에 100원이면 뭐건 부담이 안 되지만 뭐 일용 노동자들이 점 100 치면 잘못하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거 도박죄 인정했어. 그래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아이씨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뭐 건축사 얘들이 몇십만 원 도박한 건 무죄라고 하면서 일용 노동자들이 몇십만 원 도박한 걸 이걸 도박죄로 하면 되느냐 뭐 난리를 쳤지만 뭐 상황이 다르지. 몇천만 원 버는 사람이 몇십만 원이 껌값이지만 몇백만 원 버는 주제에 몇십만 원이면 이건 껌값 아니지. 이거 도박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금전 도박의 오락성 역시 돈 몇 푼 안 되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위법성 추각됩니다. 첫 번째 판례가 일시오락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추각된 경우고 두 번째 내기골포 이건 도박이에요. 내기골포 도박이고 세 번째는 뭐 여기 나올 판례가 아니라 신정한이죠. 필리핀 가서 도박을 했는데 필리핀은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예요. 신정한이 우리나라 법정에 도박죄로 세워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상습도박죄. 상습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요. 꼭 뭐 도박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아래 판례 세 번째 줄. 도박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상습도박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판례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을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상습 도박죄만 성립되고 도박죄 방조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과 신분을 잠깐 볼까? 이 상습 습벽 있는 자가 B한테 도박을 사주를 해서 B가 도박을 했다면 B는 상습성 없어요. B는 뭐 다복, 도박죄. A는 상습 도박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돼?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용비어천가. 나왔지? 용비어천가. 부진정 신분범, 진정 신분범.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 행위에 가담하면 얘는 상습도박. 얘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틀렸겠구만 그 문제. 범죄는 상습도박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도박죄로. 문제는 그렇게 나왔더만 일반 도박죄가 성립되지만 상습도박으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만 문제가. 그거 틀린 거야. 그거 틀린 거 곤란하라는 거. 도박개장죄. 이거는 도박 장소를 열어줌으로써 성립되고 뭐 영리 목적으로 개설만 하면 성립됩니다. 그리고 공간 개설 여기다 줄 긋고 이거는 전에 없던 거야.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2014년도인가 뭐 이거 개정돼서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박 장소 개장뿐만 아니라 도박 공간 개설 이게 왜 들어갔느냐? 바로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도박 장소 개장죄는 여기 장소를 놔두고 도박범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범죄인데 각자 집에서 대구, 서울, 부산 등에서 컴퓨터를 놓고 도박을 하니 이게 도박장소 개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이걸 도박장소 개장이라고 하면 유추해석이지. 그래서 뭐 도박공간 개설죄라가 이게 새로 설립된 겁니다. 새로 추가된 거야. 한편 다음 페이지에 도박 개장자가 도박까지 했다면 도박 개장죄와 도박죄의 경합범이 되고요. 바로 밑에 고스톱 게임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뭐 상금을 지급한 것도 돈 주는 거니까 이거 도박 개장죄 되고 두 번째 판례도 역시 뭐 고스톱 포커를 하고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득한 거 도박 개장죄. 세 번째 판례도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한 거 도박 개장죄 인정되고 4.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역시 고기 크기에 따라서 뭐 마티즈까지 줬어. 차 한 대까지. 이거 뭐 도박죄야. 고기 큰 거 잡으면 마티즈면 1000,000원가량인데 이거 도박 개장죄 성립됩니다. 근데 5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돈을 받고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건 이건 뭐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것이지 뭐
일부러 져줬으니까 위원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건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이버머니 판매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역시 시험에 나온 거죠. 바로 그 도박 고스톱, 그 뭐 바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도 이루어지죠. 그거 한참 동안 엄청 오두만 문자, 고래 상어 막 터집니다. 뭐 거기 가가지고 도박을 하면 뭐 고래 나오면 뭐 대박 터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고래 상어 도박을 하려고 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하던 중 자꾸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했습니다. 도박 개장죄 기수이다 미수이다? 기수야. 열었으면 했냐 안 했냐 뭐 상관없어. 열었다면. 그래서 두꺼운 글씨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해서 인터넷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에다 줄 긋고 이때 이미 기수인 거예요.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해서 영업으로 못 나갔다 하더라도 도박 개장죄는 기수인 겁니다. 그 다음 복표 발매 중개 취득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우리 로또는 법령에 의한 겁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도박 복표를 발매 중개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고요. 다음 페이지에 신앙에 관한 죄. 바로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고요. 장례식 등 방해죄.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범죄죠. 큰 제목 옆에다가 뭐 결혼식 X 해놓으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결혼식 방해죄라는 건 없어요.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방해죄는 있어도 결혼식 방해죄는 없다고.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가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라도 이미 또 당의 결의에 반해서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설교와 예배 인도를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이걸 뭐 세 번째 줄 뒷부분 그 설교와 예배 인도는 적어도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이크를 뺏고 내쫓아버린 거 이거 예배 방해죄, 설교 방해죄 인정됐어요. 한편 두 번째는 또 더 웃긴 판례가 이 목사 중에서도 이걸 뭐라고 그래? 변태라고 그래? 사이비라고 그래? 사이비 변태들이 있거든. 우리 문경 목사 사건 알죠? 부활절 전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못을 받고 죽은 뒤 일주일 후에 부활한다고 못 받고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됐지. 부활이 안 돼서 죽었지. 그건 또라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대 계속. 자기가 예수인 것 같다고.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미친놈이지. 지가 무슨 예수야. 어? 그래서 이 A라는 목사가 정상적인 분들은 아니지. 이재록 같은 놈이 또라이 새끼지. 그게 어떻게 신도를 성폭행을 하나. 미친 새끼 같으니. 이 A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데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뭐라고? 지가 예수라고. 사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 다 사입이야. 다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뭐 갑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또라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한 몇백 명이 이 A 목사 좋다고 쫓아서 나갔다가 잘 될 리가 없지.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임박해가지고 갑 교회 교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보고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그래서 갑 교회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보는 이 A 목사 일당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 A 목사의 예배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어나갔다가 지멋대로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예배를 부리는 이 예배까지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예배 방해죄가 안 돼. 오히려 이 인간이 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예배를 못 보게 했다면 이 인간들이 예배 방해죄지. 요 교회 사람들은 예배 방해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 A 목사의 예배는 보호 방해하더라도 예배 방해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갑 교회 교인들의 예배가 보호돼야 되지. 시험에 나왔죠? 3번 승진 시험에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교인들의 총유 즉 공동 소유인
교회 현판과 나무 십자가 등을 떼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해서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되는 보는 도중에 들어가서 이 난리를 쳤다면 예배 방해죄가 되지만 예배 보기 전에 문을 잠가버린 거야. 못 들어가게. 이건 예배 방해죄 안 됩니다. 왜? 예배를 보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했으니까. 예배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배 방해죄 안 된 겁니다. 마지막 판례도 제사상을 걷어찼다면 제사 방해죄가 될 건데 제사상으로 음식을 옮기려고 여기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이제 알죠? 여기다가 놓고 이제 옮기고 몇 번씩 이걸 걷어찼다면 제사 방해죄가 되지만 뭐 이걸 걷어찼다면 이건 제사 방해죄 안 됩니다. 사체 등 오욕죄, 사체, 유골, 유발을 오욕한 자, 오욕이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시체에다가 오줌을 싼다든가 시체를 간음한다든가 시간.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또라이 새끼가 있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좀 일찍 죽었어. 죽어서 묘지에 묻혔는데 매장을 했죠. 그 묘지를 파고 가가지고 그 여자 시신을 들고 자기 침대에다 놓고 매일 끌어안고 자다가 죽었어. 왜 죽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 부패가 되고 거기 부패균이 엄청 나오는데 매일 그거 끌어안고 빨아대고 했으니 시신을. 그래가지고 그 부패균에 의해서 이놈도 뒤졌어. 무슨 죄야 그 인간? 응? 사체 오욕죄. 그 사체 파오는 거. 분묘발굴 사체 영득죄에다가 영득해온 뒤에 계속 빨아대고 했다면 이거 사체 오욕죄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하여간 중국에는 별하별 인간들이 많아. 분묘발굴죄 남의 산소 파헤치는 범죄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체 등 송계, 유기, 은닉, 영득죄. 사체를 송계하거나 유기, 갖다 버리거나 은닉, 감추거나 영득, 가져오는 거. 그래서 물건을 훔쳐오면 절도지만 사체를 훔쳐오면 사체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 사체 영득죄. 산소까지 파헤치고 가져왔다면 분묘발굴 사체 영득죄가 되는 거죠. 한편 다음 페이지에 아주 기본 나가리죠. 사람을 살해한 다음 판례 범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 버렸다면 이때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경합범이지만 두 번째 판례 네 번째 줄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왔다면 이때는 그냥 살인죄만 성립되고 사체 유기죄는 안 돼요. 그 판례 86도 891 옆에다가 자식인 경우 피해자가 아버지고 자식인 경우에는 뭐 요거 사체 유기죄 돼. 왜? 자기 부모 사체는 자기가 장례를 치러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체 부작위에 의한 사체 유기 성립되어 자식인 경우에는. 그러나 일반인을 갖다 죽이고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은 살인죄만 성립됩니다. 한편 3.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서 일반 장례식을 치러줬다면 이건 뭐 사체 유기 아닙니다. 사체 유기는 그 장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갖다 버려야 사체 유기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밟아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다면 이건 사체 유기는 안 돼요. 혹시 사체를 없앰으로써 뭐 증거인멸이 된다든가 하는 건 될 수 있지만 사체 유기는 안 됩니다. 또 증거인멸죄는 알다시피 정범한테는 안 되는 범죄예요. 그 다음 변사체 검시방해죄. 변사체 검시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변사자란 판례 부자연한 사망으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인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가 아니고 변사자가 아니면 뭐 마지막 줄 변사체 검시방해죄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변사체 검시방해죄 객체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변사체 두 번째 줄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이거 뭐 형사소송법상 뭐 수사의 단서인 뭐 변사체 검시의 대상은 돼요. 변사체 검시의 대상은 되지만 변사체 검시 방해죄는 안 돼. 왜? 형법 해석은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사체 검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변사체 검시 방해 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점심 먹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오후에 봅시다. 지금 한 1시 10분인데 2시 10분에 할까? 2시 10분에 점심 먹고 2시 10분부터 국가적 법익 봅시다.